만약 100만 원이 생긴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아마 다양한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같은 액수의 돈이라도 어떤 사람에게 가는가, 어떤 시기에 주어지는가에 따라서 돈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부채 제로, 자산 4천억 대의 슈퍼리치, 김승호 회장님께 듣는 돈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시간으로 누가 부자로 사는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승호입니다. 누가 부자로 사는가, 이런 이야기를 놓고 잠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과 부자로 사는 것은 다른 능력인데, 제가 부는 부의 속성을 이해하는 사람에게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벌면 그 돈은 바로 사라지게 되는데, 내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득을 10배로 올리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소득을 10배로 올리기를 마음 먹고 소득을 10배로 올리기로 계획을 세웠다면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10배를 벌 수 있다고 믿어야 돼요. 내가 10배를 벌 수 있다고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10배를 벌 수 있을까요? 그런데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혹은 지금 수입이 일정치가 않은데 어떻게 10배를 벌 수 있을까? 그 걱정부터 하잖아요, 지금. 걱정을 하는 상태에서는 이 수입을 10배를 벌 수 있는 방법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우연히 만약에 수입이 10배가 됐다 하더라도, 복권 등 어떤 기회에 통해서, 그렇더라도 그 돈은 부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얻어진 수입은 다시 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중에서 가장 좋은 돈은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오늘 내가 수입을 10배 올리겠다라고 하면 이 10배 올릴 마음을 갖고 내가 10배를 올릴 수 있다고 믿는 마음이 첫 번째 시작이에요. 내가 10배의 재산을, 10배의 수입을 벌겠다 하면 이 10배라는 구체적인 번호를 내 마음속에 인지시켜야 돼요. 그래서 다른 얘기로 좀 바꿔보면, 나는 10억을 벌겠다, 나는 100억을 벌겠다, 혹은 나는 1년에 1억을 벌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가 여러분들한테 있어야 돼요. 그냥 부자가 되겠다 하는 거는 부자의 의미가 여러 의미거든요. 아들 부자도 부자예요. 그러니까 부자라는 말을 할 때, 부를 번다고 할 때 아주 명확한 숫자로 자신의 목표를 세팅하세요.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10억을 벌겠다고 마음먹으면, 10억을 모으겠다고 마음먹으면 10억을 모으기 위해서 필요한 돈은 1억이에요. 1억을 모으기 위해서 필요한 돈은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 필요한 돈은 100만 원이에요. 이렇게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가난과 부를 동시에 경험한 사람이에요. 아주 가난해서 10불짜리 밥도 못 사볼 정도로 가난해 보기도 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의 자산 가치가 1년에 1000억 이상 넘기 때문에, 1000억 이상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받는 배당의 크기가 계산해 보면 하루에 저는 아마 3억에서 4억 정도의 수입이 생길 거예요. 그럼 이런 부가 축적되는 과정은, 제가 이것을 내 마음속에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 먹었냐? 예, 마음 먹었어요. 저는 제 수입이 불과 연봉이 3만 불이 안 될 때 하루에 10,000불을 벌겠다고 마음 먹었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저를 보고, 너는 내 아들이긴 하지만 참 어떤 때는 어이가 없다. 지금 3만 불 버는 애가 어떻게 하루에 10만 불을, 하루에 10,000불을 벌겠다고 하냐. 하루에 10,000불이면 얼마예요, 1년이면? 365만 불이란 말이에요. 당시로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제가 나는 하루에 10,000불을 벌겠다고 종에다 쓰고 10,000불을 계속 머릿속에 집어넣고 10,000불을 벌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실제로 10,000불이 넘어갔어요. 10,000불이 넘어가고 난 다음에 저희 아버님한테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했습니다. 저는 하루에 10만 불을 벌겠습니다. 1억인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저희 아버님이 10,000불은 안 믿더니 1억은 믿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아마 이제 1억이 넘어서 3억, 4억 정도 되는데, 하루의 수입이.
이것은 제가 무언가를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잘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목표를 산정하고 이해하고 그거를 지속적으로 제 머릿속에 넣는 것을 잘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부자로 산다는 것은 자신의 욕심을 실제로 구현해낼 만한 정확한 숫자와 그것을 자신한테 인지시켜주는 과정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부는 이런 사람에게 갑니다. 그럼 다 그런 마음 먹는데 왜 안 될까? 부는 그 외에 하나의 더 특성이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행운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불현듯 날아간다고 믿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행운을 계속 잡거든요. 그러니까 행운이라는 것은 이 행운을 받을 만한 준비를 한 사람들이 이 행운이라는 풍선이 떠다니면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그런데 내가 부자가 되겠다고 준비하고 부자가 되겠다고 마음 먹고 구체적으로 숫자를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들이 주변에 나타나면 이것을 알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부가 옮겨져요. 그래서 부는 원래 여러 사람에게 골고루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한 사람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방식으로 모아져요. 여러분들이 길거리에 종이 조각, 흩어진 반짝이는 종이 조각을 갖다가 무작위로 뿌렸다고 해도 그 중에 일부는 함께 모여 있을 거예요. 잔디밭에 씨를 뿌려도 마찬가지예요. 던지듯이 씨를 뿌려서 크게 던져봐도 씨의 일부분은 대부분 한 곳에 모여 있다고요. 이런 방식으로 부는 누구에게 특정한 사람에게 몰려가 있어요. 그래서 부는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기 때문에 부예요. 그럼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행동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부가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부는 부를 내가 얼만큼 부자가 되겠다, 그리고 이 부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부자가 되는가 굉장히 궁금해하는데 부자가 된 사람들을 잘 이해해보면 생각보다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방식을 통해서 부자가 된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다 부자가 되길 바라요. 부자가 되면 무엇이 좋으냐면 스스로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커져요. 한 사람의 인생을, 내 인생을 독립적으로 스스로 행사하는데 그 부가 여러분들을 지켜줄 거예요. 또 부가 축적이 되면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돕거나 보호해 줄 수 있어요. 물론 자기 자신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통해서 부라는 것은 무엇인가, 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념적으로 이해를 하지 마시고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깊게 공부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를 해결하고 가난의 고리를 끊고 부를 내 앞에, 돈이라는 것을 내 앞에 항상 가둬놓을 수 있는 생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평생의 가치로 가질 만한 일이니까 지금부터 깊게 이 문제를 고민하고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유익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돈과 부에 관한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연령대별로 돈과 관련해서 들려주고 싶은 조언이 다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돈과 관련해서 20대 사회 초년생에게 또 30대에게 40대에게 들려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20대라면 아직은 경험을 더 얻는데 돈을 써도 된다고 믿어요. 그렇지만 그 버릇을 30대까지 유지할 수는 없고 30대에는 저축 등 자기 자본을 축적하는데 30대의 모든 잉여 자산을 활용해서 내가 가진 재산의 구조를 기틀을 만들 수 있는 그 마중물 같은 형태의 돈을 모아놓는 시기가 30대이고 40대는 이 재산을 가지고 이 재산이 정기적인 수입이 날 수 있는 어떤 구조 안에 이 재산이 투자돼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수입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더 많아지는 구조로 40대의 재산은 옮겨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